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신문에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하나금융투자 설렁금융센터 송동현 FA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잡아봤어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급등을 했어요. 일단 실적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6,37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이 89%나 급감을 했었는데요. 컨퍼런스 콜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좀 하면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정리해봤거든요. 네. 자, 일단 보니까 낸드의 수요 회복세가 확인이 됐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또 내놓은 계획이 D램과 낸드의 감산폭을 확대하면서 이제 감산 체제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 자체는 사실 급감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기보다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한일 무역 규제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이제 감산 조치를 취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낸드 가격하고 그다음에 D램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적으로 당기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감산 체제,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가격을 올려줌으로써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앞을 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좀 불투명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반도체 업황을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의 외국인 수급들이 좀 현재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자체가 좀 더 오르는 이유는 지금 반도체 자체가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 사업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불투명한 그런 부분을 보이는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는 낸드와 그리고 D램 자체만을 일단 생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반도체 쪽의 시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주면서 현재 SK하이닉스 위주로의 어떤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반도체 시황 자체가 올해 3분기 정도로 이제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 봤는데 여러 가지 지금 대외적인 여건들이 안 좋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업황 자체가 좀 좋아질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미리 외국인들이 좀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지금 8만 원까지 약 400원 정도의 격차만 남겨둔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 뉴스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이버 대 카카오, 과연 당신의 선택은? 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짚어봤는데 일단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8% 급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서요. 네이버페이를 물적 분할하는 것은 기업 가치를 제고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반면에 카카오의 실적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죠. 8월 8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예상 영업이익은 이 성장률 전망치가 약 24% 정도 예상 영업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좀 높아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최종 승인이 되면서 카카오가 대주주로 승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지금 상태에서 네이버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카카오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조금만 길게 보자면 카카오의 그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지만 네이버도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양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아직은 카카오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네이버 지금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둘 다 이제 서비스업 지수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서비스업 지수가 최근에 흐름들이 좀 양호합니다. 자,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경기 방어주 격이라 볼 수 있는 이 서비스 업종인데 다행히도 실적
것들이 조금씩 뭐 네이버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많이 저조하게 나왔지만은 일단 카카오는 좋게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반영이 많이 된 것 같고요. 3분기에 오히려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네이버페이의 물적 분할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주면서 점차 주가가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카카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반영을 해서 실적이 잘 2분기부터 잘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주가 수준이 많이 올라졌고요. 근데 저는 이제 카카오를 더 좋게 보는 이유는 네. 일단 3분기에도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이 광고 마케팅 쪽에 지금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거든요. 3분기 네. 수준이. 그래서 이제 광고 쪽 매출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톡 비즈니스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카카오가 계획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사실 주가 수준이 좀 회복은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모멘텀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카카오에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싶고요. 네네. 또 카카오뱅크 대주주 최종 승인도 역시나 불확실성이 제거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톡비즈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카카오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겠습니다. 자,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 오늘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이버가 5% 오르고 카카오가 5% 내리고. 자, 이런 가운데서 그 카카오를 더 좋게 보셨기 때문에 카카오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조정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요. 네네. 일단은 뭐 주가 수준이 또 어떤 흐름에 따라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타이밍은 좀 달라질 수 그러니까요.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카카오는 이제 이 중기 평선들이 회복이 된 상황에서 지금 좀 더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밑에서 기다렸다가. 좀 기다렸다가 잡아보시는 전략. 예를 들면 뭐 지금 차트가 잘 안 보여서 제가 네네.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한 61선이나 120선 사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고 그때도 양봉이 나오는 게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업도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기업입니다. 실적 잘 가고 주가도 잘 가고 있는 그 기업인데 바로 현대모비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역시 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2분기 잘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태죠. 2분기 실적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이 6,272억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1%의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가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하느냐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현대모비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전기차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핵심 부품 공급이 증가해서 우리가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지난번에 4월에 우리가 자사주 소각을 완료를 했고 올해는 첫 번째 분기 배당도 실시했으니까 우리는 주주를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잘 봐주세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그 기업이 주주를 위한 주주 친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상승했습니다. 이미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은 자동차 업종도 저는 중기적으로는 좀 지금은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에서 2분기 실적 자체가 거의 7분기 만에 영업이익 1조를 돌파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모비스의 실적도 증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세가 당분간은 좀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형 SUV 쪽에서의 어떤 북미라든지 국내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은 줄어들지만 좀 더 프리미엄 가격 그 제품이죠. 뭐 네네. 제네시스라든지 대형 SUV는 이런 이 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 자체가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탄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전기차 역시도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우리나라가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뉴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안 좋아 보이는 기업도 한 가지 꼽아봤어요. 자, LG화학인데요. 일단 이게 LG화학에 대해서 오늘 증권사들이 몇몇 의견을 냈는데 어느 쪽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또 어느 쪽에서는 목표가를 하향했어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LG화학도 마찬가지로 그 실적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2분기 영업이익이 2,675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62% 급감을 했습니다. 이런 모양새를 보면서 당연히 이제 KTB에서는 전지 부진 때문에 실적이 기대 이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 주가를 하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미래에셋투자증권에서는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를 상향할 거다. 이런 내용을 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주가의 하락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 규제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감소와 함께. 네. 우선은 이제 석유화학 사업부도 사실 성수기에 하반기에 좀 진입을 하는 데 비해서 지금 경기 민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대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고 있고 하지만 저는 펀디멘탈 상은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빙 시즌에 진입하면서 석유화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을 겨울에 이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네. 또 중기적으로 지금 달러의 방향이 약세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석유 가격도 그 WTI 가격도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일본 규제가 지금 심리적으로는 압박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2차 전지 업종 자체의 우리나라의 어떤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또 중국이라든지 유럽 이쪽이 특히 폭스바겐 쪽에서 채용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하락의 기회를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로 좀 봐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조금 전에 봤던 기업과 마찬가지로 LG화학도 지금 좀 급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기에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투자 전략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지금은 매수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네네. 하지만은 2차 전지 업종은 좀 중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의 어떤 가격 조정은 사실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분할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워낙 시장 자체도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완전 저점에 위치한 상황이라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FA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